문의가 직접 대상포진을 알아본 썰, 대상포진으로 고생한 썰 생생하게 알려드립니다. 아,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이 아픈 거야?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통증분과 인증이 조항모입니다. 제가 30대 중반, 중후반에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어요. 뭔 30대 중후반에 대상포진에 걸리냐? 대상포진은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걸리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노령층, 고령층 이상에서 발생을 하지요. 근데 대상포진이 왜 발생을 하느냐? 바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나이가 많아서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나이가 많아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께 대상포진이 주로 발생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중반에 좀 다른 병으로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는다고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딱 이제 대상포진이 치고 들어온 거죠. 사실은 대상포진이 치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렸을 때 대부분은 이제 수두를 한번 앓고 지나가잖아요. 그 수두 바이러스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신경절 안에 겨울잠을 자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겨울잠을 자다가 제가 이제 어떤 병에 대한 치료를 한다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겨울잠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갉아먹으면서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 게 그게 바로 대상포진이에요. 저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있었는데, 이제 대상포진은 보통은 수포를 보면서 이제 진단이 되지만, 사실 그 수포가 생기기 전에 전구 증상, 그러니까 예고편이 오는 경우가 70% 이상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고편을 느꼈을 때 그것을 대상포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 의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리에서 왔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팔로 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몸이 이제 아기 때부터 배아 때부터 이제 하나의 세포에서 이제 분화가 되면서 이제 하나의 신경이 이제 쭉 이제 관장하는 범위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번 신경은 이렇게 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엄지신경까지 관장을 하는데요. 이 6번 신경이 뭐 그 대상포진에 걸리면은 이렇게 띠를 그르듯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감각신경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쪽이 아프면은 반대쪽은 또 안 아파요. 왜냐하면 이 신경은 척수에서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다른 신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의 한쪽에서 띠를 그리듯이 아파진다. 이게 바로 대상포진이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뒤쪽부터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까지 띠를 그리듯이 좀 이제 몸살 기운이 나면서 그쪽 부분으로 뭔가 좀 으슬으슬한 느낌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몸살이야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다리 쪽으로 띠를 그리듯이 으슬으슬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대상포진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수포가 생기는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시간 간격으로 제가 계속 이제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을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이틀쯤 지나니까 진짜로 수포가 올라오더라고요. 대상포진에 걸렸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포가 발생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수포면 대상포진이다가 아니고 이제 저는 전구 증상이 있었고 몸의 한쪽에 이제 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띠를 그리듯이 몸의 한쪽에 이제 수포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대상포진으로 확진이 되는 거지요. 자, 대상포진으로 확진이 되면은 일단 바로 항바이러스제부터 이제 투입이 시작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입원을 해가지고 좀 했었고요. 치료를 받았었고요. 왜냐면 저는 그때 이제 면역력이 이제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먹어버리면은 이 항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똑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또 이제 겨울잠에 들게 하는 겁니다. 다시 겨울잠에 드니까 이번에 좀 괜찮아지면은 또 나이가 지나면서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이 한번 오신 분들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재발률은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항바이러스제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이제 다시 겨울잠에 들게 하는데 일단 아픈 건 또 딴 얘기거든요. 그거 왜 아프냐? 이 활개치는 이제 바이러스가 신경을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괴되는 신경은 흥분을 하거든요. 흥분을 하면서 자기 혼자 막 고장이 나요. 이걸 뭐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는 이제 좀 밀어버리고 어쨌든 간에 일단 아프니까 진통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이 고장난다. 근데 이 신경이 고장난 거를 다시 고치는 방법,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신경이 왜 고장이 나느냐, 흥분을 해서 고장이 난다. 그러면은 신경이 흥분을 하는 것을 좀 안정화시켜 주자. 그래서 이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이제 대상포진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나는 대상포진이 문제인데 왜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를 투입을 하냐 이렇게 이제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미리 설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놀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환자분께서 경련을 하셔서 드린 게 아니고 뭐 우울하셔서 드린 게 아니고 이게 기전상 흥분하는 신경을 안정화시키기 드리기 위해서 항경련제, 항우울제를 쓴다는 거 요거는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이 또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불이 뭐 확 타오른다 엄청나게 지금 불길이 세다 이러면은 먹는 약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흥분하는 신경은 교감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허리, 등, 목 그 다음에 안쪽에 모여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주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팔 쪽이 아프면은 목 쪽에 주사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아픈 거는 팔인데 왜 목에다 주사를 합니까? 왜냐하면은 팔 쪽으로 가는 흥분하는 신경을 관장하는 교감신경이 목 쪽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픈 곳과 다른 쪽으로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초기부터 잘 잡혔어요. 이 대상포진은 치료를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수포가 생긴 후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된다. 이게 골든타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된다가 거의 족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진단이 되었고 빨리 이제 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행히 이런 주사까지는 안 맞아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별로 후유증 없이 잘 나았습니다. 잘 나왔는데 이제 저같이 다 잘 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좀 늦게 발견되거나 치료가 늦게 되거나 아니면 초기부터 너무 심한 분, 아예 이미 뭐 불이 활활 타가지고 이제 집이 반쯤 탄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뭐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해도 뭐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후유증이 꽤 남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3개월 이상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건 좀 후유증으로 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3개월이 지나면 아예 병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원래는 대상포진이었다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아예 병명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특히 대상포진을 앓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프다. 그러면은 평생 동안 아프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얼굴 쪽에 오시는 경우가 좀 예후가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왜 평생 아프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신경이 일부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 파괴된 신경은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을 덜 남게 하기 위해서는 72시간 내에 빨리 골든타임 안에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약하고 주사 치료를 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평생 아플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포진이 왜 생겼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특별한 거를 먹어야겠다. 그런데 저는 그건 좀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지금 막 항바이러스제하고 여러 가지 약을 지금 많이 아프시고 이러니까 좀 고용량으로 드리고 계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약을 드리고 계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좀 출처 분명해 뭐 직수입한 무언가라든지 달인 무언가라든지 아니면 지인이 준 무언가라든지 뭔가 특별한 게 이제 같이 몸에 들어오면은 내가 드리는 의사 선생님께서 드리는 이 고용량의 약하고 이 특별한 무언가가 충돌을 해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의사 선생님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간이 망가질 수도 있고 심장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언가 특별한 거를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의사 선생님께서 주시는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삼시세끼 평소에 드시는 거 골고루 삼시세끼 챙겨 드시면서 그 다음에 좀 마실 나가시고 일상적인 생활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특별한 거 제발 좀 드시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백신 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상포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불길을 잡고 좀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면은 6개월에서 한 12개월 후부터 대상포진 백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대상포진 백신도 옛날 백신이 있고 요즘에 새로 나온 백신이 있고 그게 싼 백신이 있고 비싼 백신이 있고 한 번 맞는 백신이 있고 두 번 맞는 백신이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어떤 백신을 언제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항모의 썰썰썰 매주 토요일 날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항모의 통증 채널에서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정통 통증 컨텐츠 알려드리고 금요일에는 좀 통증에 대해서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지금 이제 썰을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저희 성장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컨텐츠에서 봬요.